네, 안녕하세요. 루미온크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미온의 렌더링 과정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미온에는 이미지, 영상, 파노라마 이렇게 세 가지로 렌더링을 정할 수가 있고요. 먼저 이미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카메라 뷰포트가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효과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그 위에 스타일이라는 버튼이 보이고요. 밑에 클립별로 카메라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뷰를 먼저 잡아줘야겠죠. 초점 거리를 높여서 적절한 투시를 정하게 되고요. 카메라의 렌즈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클립에서 카메라 저장을 눌러주면 카메라 구도가 결정되게 되고요. 여기에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밑에 있는 초록색 버튼에 이미지용 렌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렌더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바로 렌더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루미온에서는 효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효과라는 버튼을 눌러보면 여러가지 효과가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 빛 계산과 그림자 계산을 도와주는 효과들이고요. 카메라 효과, 여러가지 카메라 효과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들, 그리고 리얼 스카이를 포함한 여러가지 날씨를 표현할 수 있는 효과들, 그리고 부가적으로 스케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웃라인을 비롯한 여러가지 효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리터칭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색상 보정 등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효과를 비롯한 기타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고요. 많은 효과들 중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골라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일단 렌더링에 앞서 렌더링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효과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빛과 그림자라는 탭에 있는 효과들이 대부분 그런 효과들이고요. 그리고 루미온 9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리얼 스카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날씨와 기후 탭에 있지만 리얼 스카이라는 효과는 가장 중요한 효과가 됐는데요. 일단 먼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스카이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날씨, 기후별로 하늘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고요. 이 이미지에는 단순히 구름 사진이 아닌 빛 정보까지 담고 있어서 태양 역할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까지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얼 스카이 하나만 적용을 해도 웬만큼의 퀄리티는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고요. 일단 가장 먼저 처음에 적용해서 빛의 방향과 색감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단 리얼 스카이 효과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빛의 방향과 구름을 결정한 다음에 밝기를 올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옵션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 리얼 스카이라는 효과라는 것은 64비트 환경 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4비트 환경 맵이라는 것은 빛 정보 값을 갖고 있는 64비트 이미지인데요. 일반적으로 HDRI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HDRI 이미지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CG에서 HDRI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표현하기도 좋고 실제 환경에 맞춰서 빛 정보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빛과 그림자 탭에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중에서 스카이라이트 2라는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카이라이트 2라는 것은 이전 버전에 스카이라이트라는 효과가 있었는데 리얼 스카이가 추가가 되면서 같이 업그레이드 돼서 스카이라이트 2라고 변경이 됐고요. 그만큼 빛 계산을 같이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트라는 것은 하늘빛 강원이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빛 계산이 렌더링 과정에 있어서 한 번 더 계산되기 때문에 미리 보기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미리 보기로는 수치를 올려도 크게 차이가 없고요.
렌더링을 해서 결과물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후에 결과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은 그만큼 빅 계산을 직접 해준다는 얘기고요. 이와 비슷한 효과가 하이퍼라이트라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하이퍼라이트라는 효과는 조금 다른데요. 빛이 한번 부딪히고 거기서 반사가 돼서 또 다른 곳으로 빛이 부딪히게 되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빛은 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G에서는 실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임의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렌더링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옵션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하이퍼라이트 역시 스카이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렌더링을 통해서 계산을 한 번 더 해주는 방식이고요. 결과물 퀄리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옵션들은 실사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필수로 사용되는 효과들입니다. 다음으로는 반사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사 효과라는 것은 루미온 전체 환경에 가상의 반사 거리값과 그 반사 표현값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그 값 자체로는 디테일은 떨어집니다. 디테일이 떨어지고 조금 빠른 계산을 위해서 실시간 렌더러기 때문에 빠른 계산을 위해서 기본값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완벽한 반사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렇게 반사 효과를 추가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 유리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면에 보면 반대쪽에 있는 하늘과 이러한 오브젝트들, 나무, 바다들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제대로 보여지고 있지도 않고요. 거리도 좀 달라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가구나 이런 식물이 전혀 반사가 되고 있지 않죠. 이것보다 정확한 반사 계산을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반사면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면마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반사값이 없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현되고요. 유리에 클릭해서 반사면을 추가해 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확한 반사가 이제 생겼습니다. 여기에 미리 보기 화질을 낮은으로 바꾸면 이게 아까 반사 값이었죠. 일반 이상으로 놓게 되면 실제 렌더링 됐을 때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것을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작업 과정에서는 낮은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일반 이상으로 놓게 되면 굉장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반사면을 추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반사면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렌더링 시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추가할 수 있지는 않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반사면이라는 것은 지금 이 유리와 같이 강한 반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만 추가를 하면 되고요. 그 외의 반사 값들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스피드레이 반사라는 옵션을 켜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레이 반사라는 것은 모든 면에 적용이 되고요. 여기 반사면을 다시 한번 지워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리를 보게 되면 꺼져 있는 것과 켜져 있는 것 이렇게 반사 계산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스피드레이 반사를 껐을 때와 켰을 때의 차이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중에 렌더링이 되었을 때 실사와 같은 이미지를 추구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반사 계산들입니다. 재질이 갖고 있는 실제 반사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반사값들을 일단 재질에서 세팅을 먼저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렌더링 계산을 할 때 정확한 반사값을 계산을 해주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피드레이 반사를 켜서 적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보자면 실내에서도 스피드레이 반사를 껐을 때와 켰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자 효과입니다. 그림자 효과는 일단 그림자 효과를 추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그림자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앞의 효과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디테일한 계산을 도와준다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부드러운 그림자, 세부 묘사 그림자 옵션을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그림자 옵션을 켜주게 되면 날카로운 CG 그림자들이 부드럽게 표현되는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세부 묘사 그림자는 아주 작은 오브젝트나 아주 작은 거리에 물체들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세부묘사 그림자를 통해서 디테일한 그림자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세부묘사 그림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림자 효과에서도 디테일한 표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효과를 먼저 알아봤는데요. 이 5가지 효과가 결과물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 5개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기존의 태양 효과 등을 사용을 해서 이 태양빛 방향과 태양빛 세기 등을 결정을 해서 태양 광원을 조금 설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태양 효과는 크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리얼 스카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또 태양 효과는 그래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날씨와 기후에 있는 구름 등에 관련된 효과들은 리얼 스카이 효과에 의해서 차단되었다고 나오고요. 전혀 표현이 되지 않고요. 표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렌더링을 하기 전에 색채라는 탭에 있는 몇 가지 효과들을 사용을 해서 색감과 몇 가지 리터치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색상 보정이라는 효과를 적용을 해서 원하는 색감을 맞춰줄 수가 있고요. 색감 조절을 통해서 간단한 리터치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효과에 있는 2점 투시라는 효과를 적용해서 전체적인 건물의 구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2점 투시라는 효과는 3점 투시로 되어 있는 기본 퍼스펙티브 뷰를 2점 투시로 세로선을 맞춰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사계 심도라는 효과를 적용을 해서 카메라 초점 거리를 맞춰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원하는 초점 거리를 제외하고는 흐리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사계 심도 값을 올려서 초점 거리를 맞춰주고요. 건물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초점을 심하게 날려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살짝만 주겠습니다. 형상 영역 크기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형상 영역 크기라는 옵션을 통해서 이 초점이 맞춰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초점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편집에 들어가서 원하는 부분을 찍고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 초점을 ON 해주면 카메라가 멀어져도 혹은 가까워져도 이곳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동 초점은 주로 동영상에서 사용하면 되는 옵션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사계 심도까지 알아봤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효과 몇 개들을 알아봤는데, 이러한 효과들은 루미온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렌더러에서 봤을 때 렌더 세팅 값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이러한 세팅 값들이 어렵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것만 정하면 되고요. 몇 가지 옵션만 알고 있으면 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효과들을 쓰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들은 사실 효과에서 직접 하나씩 만져보면서 정할 수도 있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은 위에 있는 스타일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타일이라는 기능에서 8가지 프리셋이 있는데요. 이 8가지 프리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색감과 필요한 효과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버튼 하나를 적용을 한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추가 효과들, 리얼 스카이 같은 효과들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효과들을 적용을 해서 렌더링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게 루미온을 가장 쉽고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루미온의 주요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 물체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